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핀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무서워 아예 모임에 안 나간다는 분 꽤 있죠. 때로는 주먹보다 말로 휘두르는 폭력이 사람을 더 가혹하게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하는 게 말인데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요? 비폭력 대화 국제공인 트레이너 이윤정 유하나 선생님 모시고 평화롭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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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은 한 몇 년 전에 저희 토크 콘서트 4에 출연하셔서 뭐 부모 자녀 간의 대화법이라든지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뼈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콕콕 찔리는 게 있고 네, 더 듣고 나면 개운하지 않은 네,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어에 담긴 폭력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주먹을 쓰지 않으면 그죠? 폭력이 아니다. 네, 주먹 쓰지 않고 화도 안 내고 네. 난 욕도 안 해 막 이러는데 실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 뒤에 모든 게 폭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말했는데 상대가 원하는 거대로 안 해주면 화나잖아요. 네. 예, 그 원하는 거를 말하는 방식 자체가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언어 속에 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표현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그 비폭력 대화는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마샬 로젠버그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은 네. 유태인이고 네. 그때 이제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중재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네. 보통 비폭력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간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간디의 그런 무저항주의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네. 진료하면서 삶에 대한 경이로움을 얘기했거든요. 나랑 굉장히 다른데 이 사람들은 또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삶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건 경이롭다. 그렇게 좀 폭넓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비폭력이라는 것 네.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도입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네.
2004년도에 캐서린 한이라는 이제 교포세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한국 설립자이시기도 네. 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모국에다가 이거를 펼쳐야 되겠다 그러고 2004년도에 오셔서 책을 번역을 해서 냈고요. 2006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전파를 하시고 개소를 하고 나서 한 5년 지나고 2012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저랑 다른 분 두 분이랑 해서 세 사람이 그 미국의 CNBC의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죠. 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모 대화 교육, 대화법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 비폭력 대화와 만나시게 됐는지요? 네, 저는 아시는 대로 부모 교육이 전공이고요. 네.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만나기 전에 이제 부모 교육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제가 부모 교육 파트를 한 꼭지를 강의를 하고 이제 캐서린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비폭력 대화를 한 파트 하셨는데 그 페이퍼를 보고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너무 궁금해서 이거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책을 어떤 분이 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제가 공부하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공부에 관한 게 많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좀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경우도 그죠. 있으니까 굉장히 잘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 교육할 때도 네. 대화법을 이렇게 제가 가르치긴 했는데 네. 비폭력 대화를 만났을 때 그 공감의 차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감이 이거였구나 새롭게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다르게 제가 제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의식 수준의 것을 뭔가 전할 수 있으면 그냥 남은 삶을 여기다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다 대화를 네. 다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뭐 삐걱거리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 네.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말로 표현되는 게 다른 다른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 배우자랑.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불편하고 서운하면 이혼하자고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아. 근데 실은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는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뭐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는데 뭐 공부 안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갑작스러우시겠지만 두 분한테 직접적으로 네. 네,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말하는 방법도 두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는 예예요. 기린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네. 비폭력 대화에서 기린을 상징하는 이유는 얘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가? 느릿느릿 착하고 약간 기다릴 줄 알고 이럴 것 같은데요. 기린은 목이 긴 게 특징인데 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길어서 인내가 긴 건가요? 네, 뭐 굉장히 목도 길고 키도 크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장기가 커지죠? 심장? 그렇죠. 아. 예, 혈액을 펌프질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에요. 포유류 중에. 네. 근데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큰 심장을 떠올리면 보통 심장은 어떤 것들을 상징을 하죠? 사랑, 그죠? 뭐 생명, 생명. 따뜻함.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내가 불행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모욕적인 말을 누구한테 하거나 듣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는 불행해지거든요. 네. 근데 기린처럼 심장을 크게 해서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좀 사랑까지 못하더라도 연민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미지예요. 네. 그다음에 얘는 같이 모여서 살고 그리고 먼저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얘가 이제 네. 뒷발질을 해서 사자를 물리치는 힘이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돌볼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칼이에요. 네. 벌써 무섭게 생겼는데요? 무서우시죠? 예, 자칼은 썩은 고기를 먹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숲속의 청소부, 뭐 네. 죽음의 사자 이런 별명이 네. 있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끼를 낳으면 돌보지 않고 버려요. 그래서 단절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왜 화나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싸우거나 싫으면 막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두고 봐라. 누가 먼저 말하나. 누가 아쉽나 막 이러잖아요. 네. 요것도 자칼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그거를 폭력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되게 말하고 싶어 해요. 소통하고 싶어 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자칼인데 이제 얘는 이런 거예요. 신부님한테 먼저 해볼게요. 준비하세요. 네, 네. 신부님이면 다예요. 뭐 내가 뭘 했길래? 신부님 맘대로 하잖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애예요, 얘는. 네. 네. 뭐 또 해볼까요? 네. 이쁜지 알죠? 아, 몰라. 대뜸 이렇게 특히 외모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딱 내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애예요, 얘는 무조건. 뭐 이래 스튜디오가.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네. 촌스러워. 네.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계속. 평가하고 좀 자극적인 얘기. 너무 잘 알아맞혔어요. 네.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게 익숙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막 이러고 공격하고 물어뜯고 이러는 애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거 잘 할 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네가 사람이야?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볼 건데요. 네. 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그렇죠.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도 계속 네. 살펴야 되고 또 내가 말할 때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뭔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긴장이 되면 보통 얘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잘 연결하는 게 목적이어서 대화를 할 때 예쁘게 말을 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랑 정말 마음으로 깊이 있게 연결되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또 상대가 뭘 원할까 계속 추측하면서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하나는 자기 표현을 기린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상대의 표현을 기린으로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공통적인 게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 네, 관찰.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고 내가 보거나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부님이면 다예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관찰은 뭔가요? 신부님 뭐 좀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 아니면 신부님께서 제 신부님 말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제 말을 들은 대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말을 줬다고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신부님 네네네. 속에서 막 신부님도 같이 막 비난하실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난이 네.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네. 평가가. 그런데 네. 신부님께서 이런 걸로 표현하신다면 그냥 관찰로만 하면 들었다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신부님이면 다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면 또 엘리사벳 해보실까요? 네. 이쁜 줄 알죠? 나를 이쁘다고 해줬다. 이건가요? 이쁜 줄 알죠라고 말했다. 나를 이쁜 줄 알고라고 말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판단이 들어가기 전이죠. 그렇네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우리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지. 공룡만 해져. 얘는 원래 작거든요. 1m가 안 되는데 막 공룡만 해지면서 뭔 소리야.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을 졌다고 해. 천박하기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로 들으시는 연습은 그러니까 얘로 그러니까 내 표현을 한다면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해. 뭐 너도 웃기잖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따옴표 그대로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관찰이에요. 아, 인식을 하는 거구나. 네, 그대로. 그냥 카메라처럼,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카메라처럼 카메라가 보거나 들은 녹화되는 대로 우리가 네, 말을 네, 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찰만 잘하셔도 되게 평화로워져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첫 번째 관찰이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평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나무르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지성의 최고는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찰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기린으로 말하기는 뭐냐면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내 느낌이 누군가로부터 자극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때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는 아까 저한테 신부님은 다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신부님 느낌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느낌. 네. 제가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쁘다. 아니면, 네네, 그쵸. 그 정도. 네네. 내가 내지는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내 마음도 기분 나쁘고 쟤도 뭔가 나한테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구나. 역시 신부님이 좀 다르세요. 뭐냐면 계속 공감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그죠, 생각해요. 그죠. 제 맞아요.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 마음도 네, 그렇고. 맞아요.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네네. 근데 보통 처음 할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상대 거를 계속 공감하려고 그러면 내가 엄청 피곤해져요. 그리고 억울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분노를 막 폭발해, 딴 사람한테. 그래서 먼저는 이제 처음은 내 걸 보는 건데 신부님 말씀처럼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상대도 기분 나쁜가 보다.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네. 제가 처음 만나 뵀잖아요, 네. 오늘. 그런데 갑자기 외모를 딱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내가 첫인상이 뭔가 조금 불편하게 한 뭐가 있었나? 그치만 예쁘다고 해줘서 고맙다. 말투는 고마운 말투가 아닌데. 진짜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럼 칭찬은 칭찬이니까. 뭐가 불편한 것 같은데 네. 고맙기도 네. 하다. 뭐 이게 이제 네. 내 느낌인 거죠. 네. 저 말을 듣고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고맙기도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가예요. 제가 말을 해서 불편하고 고맙고 제가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우린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예. 운전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누군가가 위험하게 딱 껴들었는데 그날 내가 마음이 되게 평화롭고 즐거운 날이면 그래 바쁜 사람 먼저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급하고 기분도 나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만약에 누가 확 껴들면 날 놀래켰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느낌은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그 순간에 나한테 뭔가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욕구라고 해요. 비폭력대화에서는. 그러니까 뭐 욕구는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가치예요. 인간들이 살아갈 때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면 존중, 뭐 사랑, 연민, 소통, 뭐 배려,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나는 살면서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오해 때문에 그럴 거다. 네네. 그럼 내가 그걸 해명을 해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소통하고 싶다. 네. 이런 욕구가 일어날 것 같아, 그 순간에. 신부님은 경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잘 찾으세요. 나는 이해받고 싶구나 이 사람한테. 아까 기분이 좀 나빴어. 왜 나빴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난 이해받고 싶구나.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어. 이렇게 초점이 맞춰주시면 상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이 좀 달라져요. 네. 그러면 또 어떠세요? 뭘 원한 것 같으세요? 아까 좀 불편했는데 그 말이 네네.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혹시나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뭐 괜찮으셨어요?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녹이는 이야기들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좀 따뜻하게 대화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말을 걸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네. 네, 너무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뭔가 불편했던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구나.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할까? 네 번째 단계까지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거나 들은 대로 말하거나 이래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느낌 밑에 있는 욕구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고 살고 싶나 그것을 보고 그다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께서는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싶으셨으니까 어떤 부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가 원하는 거를 잘 나한테 좀 표현을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뭐야? 그냥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한번 너 마음을, 너 생각을 알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불편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부탁이에요. 네. 근데 부탁은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저는 신부님하고 말하기 싫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자고. 그럼 나도 자칼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야. 감동.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때 아이고. 필요한 게 이제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좋아요. 네 단계인데 네 단계로 말했는데 상대는 전혀 이렇게 기린으로 말할 네네. 생각 안 하고 자칼로 말하면 어떡하죠?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됐거든요. 신부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분명히 욕구로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기린으로 다시 이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뭔가 말하는 게 불편해요. 이거예요. 조금 뭔가 낯설어요. 불편해요. 네, 기다릴게요. 혹시 나중에 지나고라도 마음이 생기면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또 자칼로 가지는 않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여기 제가 하트 달아놨죠. 네. 자칼에도 심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린으로 말하면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야기하고 싶으면 올래요. 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부탁은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을 말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뭐가 불편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아까 신부님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성당에서 뛰지 마. 이거보다는 성당에서 천천히 걸을까?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권유형으로 말하는 거. 뭐뭐 해줄래요? 네, 두 분 다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단계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이 네 단계를 하다 보면 순서대로 가다 보면 내 마음이 좀 정확하게 알아지면서 네. 우리가 막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터로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나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싶어. 이것과 맞닿으면 기린이 조금 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잘 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공감도 저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례로 하면 네, 오는데 조금 막히기는 했는데 괜찮았어요. 이러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요, 너무 예쁘셔서 부러워서 그랬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러워서 말하는지 화가 나서 말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보통은 예로, 자칼로 자기가 익숙한 가장 모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나한테 험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표현으로 모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좀 다르게 얘기하면 더 잘 들릴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연민이 이렇게 생겨요. 안타깝죠. 평상시에는 이제 기린이 없잖아요. 자칼 네. 인형도 없고. 그래서 자칼의 언어가 툭툭 올라올 것 같은데 네. 뭔가 연습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자칼이 진짜 기린이 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이 연습하면 이게 될까? 그게 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분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시작했던 분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칼인데 저 자칼하고 놀지 말아야지,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기린이 아니고 또 다른 자칼이잖아요. 네. 단절인데 이 자칼에 지금 막 이렇게 물어뜯듯이 소리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모질게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따구로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자칼이고요.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도 뭔가 아름다운 욕구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너는 억울했어? 뭔가 너도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싶어? 이렇게 좀 알아주면 이 속에서 이렇게 기린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자칼이지만 다 온통 자칼은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인간성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는 동물이어서 그냥 이 속에 다 이걸 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신부님 앞이라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영성,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네. 바로 이 자칼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심장이 분명히 있어 살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은 뭘까 무엇을 원할까를 알아주면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좀 찾아요. 그래서 내가 실은 아까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원한 대로 말을 표현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지?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달라지세요. 네. 사실 이런 대화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네. 이런 비폭력 대화가 사실 필요한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뭐가 있을까요? 비난이죠. 네. 비난. 뭐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부부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 살았는데 내가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걸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100년 살아도 말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 제가 자신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죠? 나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나를 꿰뚫고 있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아닌데. 그죠? 텔레파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부탁을 잘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기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게 네. 분명하지 않으면 또 오해가 일어나요. 되니까. 당신이 주말에 회사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회사에 안 나가고 골프 치러 가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있고 싶어. 그렇지. 우리 가족이 당신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네. 적어도 주말에는 같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가족과 지내줄 수 있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그렇지. 해야 되거든요. 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바램, 욕구는 당신이 일찍 돌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네. 싶고 얘기도 하고 싶어.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맞아요. 비난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비난으로 막 얘기하면서 알아들어라 인간아 네, 막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죠. 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저희 워크숍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바보가 돼요. 근데 혼나는 거야. 계속해서. 네. 그래서 혼내지 마시고 정확한 부탁. 집안일 좀 도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8시까지 청소기를 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면 7시 55분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남편 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도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라 부부끼리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내 입에서의 비난 네. 이것을 좀 멈추시고 이 비난이 나갈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멈추시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이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 고맙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있어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다 내가 살아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마워 이렇게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함께 해주는 거가 되게 감사한 네. 일이고 이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어떻게 존중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내가 나를 잘 돌봐서 내 마음이 기린 상태면 말도 이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선생님도 최근에 그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라는 책을 쓰셨고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셨는데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네. 때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온라인 공감 세션을 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격리됐을 때, 대구 격리됐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이 인간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욕구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것을 하루 돌보게끔 이렇게 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면 오늘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서로 이제 인증하듯이 표현하게 하고 뭐 상호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게 하고 또 이제 뭐 도움 지원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난 도와주는 인간이 내 주변에 없어요. 뭐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실은 우리가 딱 내가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도움을 계속 받거든요. 네. 뭐 이종표도 그렇고 누군가 운전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그런 걸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버려진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캠페인처럼 자기 돌봄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기대보다 훨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이것을 그럼 좀 더 책으로 안내해 보자. 각자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아까 뭐 10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건 꼭 필요한 거였어. 이런 주제들이 좀 몇 가지 있지 않을까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존중이에요. 존중, 그 다음에 수용을 굉장히 또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말로는 수용 많이 듣는데 정말 나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도 드물고 누군가의 뭐 마음이나 행동을 수용하는 것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도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큰 변화를 이루는 건 뭐 연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연민의 상태. 또 공감, 그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보고 또 놀랐어요. 사실 죽음 교육 전문가 자격증도 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역을 좀 더 넓혀가시는 느낌이 드는데 네. 또 어떤 연유로 또 이렇게 따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나이대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제가 한 경험만큼 얘기하는 게 가장 호소력 있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80대 중반이신데 이제 이렇게 상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든다라는 게. 그러면 자식으로서 저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고 죽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결론은 사랑받는 순간, 그러니까 사랑받으면서 내 삶을 마치는 걸 경험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식인 나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저도 사랑받고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이런 상태로 생을 잘 마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할 때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사람들이 안 겪어본 거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도 결국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내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걸 죽음을 잘 이해하면 살아갈 수 있으면 같이 나이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하고 좀 그 기간들을 막 허무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재미있게 살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늙어서 잘 놀려고 죽음학을 선생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을 죽는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내가 충만하고 기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잘 죽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이렇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계속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내가 무기력해지고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런 괴로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순간에도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전해줄 수 네. 있을까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지만 내가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 평화를 실어서 따뜻하게 대화할 때 일상이 조금씩 평화롭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